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자, 제가 이제 2022학년도 1월 1일자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현재 박사과정에 있고 박사과정을 지내면서 이제 학부의 수학 교육 수업을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이 개념 설명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특별한 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개념 설명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특히 이론을 가르칠 때 어떤 오류가 범해지는지를 좀 보면서, 내지는 어떻게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색다른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영상인 다항식의 연산, 사칙 연산이죠. 그 중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 덧셈과 뺄셈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는 개념 잘 알고 계셔야 할 거고요. 다항식이 완료가 되면 그 다항식을 계산해보는 그 과정까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다항식을 어디에 매칭을 하게 되냐, 이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여러분께 그 연계와 함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 내용이 완성이 되면 이제는 다항식에서도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 덧셈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수에서의 사칙 연산, 그 중에서 덧셈과 뺄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1번이라고 할게요. 수에서, 자, 우리는 이런 수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12월 24일. 예,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100일, 100일 말고 이제 제가 탑재되는 연도 2022, 이것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떻게 더했냐면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더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4 더하기 2를 해서 6이 된다는 걸 알았고, 10의 자리끼리 계산을 해서 4임을 알았고, 100의 자리끼리를 봐서 2라는 걸 알았고, 1000의 자리를 봐서 3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3246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1224라고 읽었던 것은 1000과 200과 20과 4를 나눈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1 곱하기 10의 세제곱 형태, 2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1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작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022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 곱하기 10의 세제곱, 0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 2 곱하기 1.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서로 더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요. 이 내용을 더하면 여러분은 이제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냐?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4 더하기 2 곱하기 1 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작성이 되는데, 이렇게 작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분배 법칙이죠. 왜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세 수가 있습니다. A와 B와 C가 있는데 덧셈과 곱셈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죠. A 곱하기 하고 B 더하기 C는 괄호 쳐 있는 덧셈으로서 제시가 되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하는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지금과 같이 작성을 해보면 2 더하기 2가 되어 있고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2 더하기는 색깔을 달리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100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2 더하기 0 곱하기 10의 제곱, 이 형태로서 작성이 될 거고 1000의 자리 마찬가지로 1 더하기 2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런 형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곱하기보다도 덧셈을 먼저 하게 되니까 3 곱하기 10의 다시 한번 써보죠. 3 곱하기 10의 세제곱, 2 곱하기 10의 제곱, 4 곱하기 10 더하기 6 곱하기 1. 그래서 우리는 324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숫자끼리 더했다가 아니라 그 숫자를 더함의 중요성은 뭐냐면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더했고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는 1000의 자리끼리 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빼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적었던 1224 빼기 2022라고 해보면 우리는 왜 빼는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왜 음의 부호가 붙인 정수가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빼기에는 좀 쉽지 않으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까? 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7이 아니죠? 8, 그 다음에 여기 9가 될 건데 1, 여기 원래 10인데 9가 되면서 11 빼기 2가 되니까 9가 될 거고요. 여기는 7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 마이너스 79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위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떴는데 열어보진 않을게요. 지금 광고가 떠서 지금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아니면 일시정지를 잠깐만 할게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갑자기 순간 좀 당황해가지고요. 자, 그럼 이 상태를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1224랑 마이너스 2022랑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위에처럼 한번 적어볼게요. 이 내용처럼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해보겠습니다. 1224를 아까처럼 적어보면 빠르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2022 같은 경우 2 곱하기 10의 세제곱 0 곱하기 10의 제곱이었고요. 2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 자, 이 상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빼겠습니다. 어떻게 뺄 거냐? 1 빼기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2 빼기 0이 될 겁니다. 2 빼기 2가 될 거고요. 10이죠? 그 다음에 4 빼기 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1 빼기 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세제곱, 2 곱하기 10의 제곱, 0 곱하기 10 더하기 2. 네, 이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 상황. 근데 잘 보면 그럼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 1000이죠.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더하기죠?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면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계산. 그러면 202거든요. 202예요. 여기는 1000인데 여기는 202예요. 그럼 이거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계산이 좀 되겠나요? 여러분? 자, 우리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바꿔 써도 무방할 거예요. 어떻게 쓰냐?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제곱이요. 이렇게 바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8 곱하기 10의 제곱일 거예요. 여기까진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거든요. 이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곱하기 10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 그리고 이 부분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맞추기에는 또 제곱이랑 10이니까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냐? 마이너스 8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통해서 10의 제곱을 붙습니다. 아니죠.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네, 80이 되죠. 0 곱하기 10. 그러면 이 기호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80 곱하기 10이 돼요. 그리고 나서 2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800 더하기 2 마이너스 798 그대로 얻어지죠? 여기까지가 일단 수에서의 사칙연산 덧셈 뺄셈입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벌써 12분이 지났네요. 네. 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다항식이 등장하는 순간 이것과 매칭을 시켜야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식에서 사칙연산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에 전 단계 수에서의 사칙연산을 살펴본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천의 자리 수까지 다뤄봤지만 만의 자리, 뭐 백만 자리, 억 자리 다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는 진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진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 부분처럼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죠. 자, 첫 시간이라서 길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은 더 길게 끌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30분까지는 끌 생각이에요. 최대 30분, 최소 한 2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길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에서의 사칙연산을 했으니까 이제는 식에서의 사칙연산을 해볼게요. 근데 그 식에서의 사칙연산도 다항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개념 바로 다항식인데요. 다항식은 두 가지로 나뉘죠. 단항식이 있습니다. 근데 단항식이 뭐냐면 식이 하나예요. 식이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곱셈과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서 항이 하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식이 하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오류점이에요. 항이 한 개여야
단항식입니다. 그 항의 기준은 뭐냐면 덧셈 뺄셈이 없고요. 곱셈과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항식이 덧셈, 뺄셈 등으로 인해서 요소들이 더 추가되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항이 2개 이상이라고 할 때를 의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식에서 사칙연산, 그 중에서 덧셈, 뺄셈을 설명할 텐데 이 계산 혹시 되는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x 4제곱, 2x 세제곱, 3x 제곱, 4x 5 이 부분을 더했습니다. 자, 이거 계산되나요? 더 줄일 수 있나요? 못 줄입니다. 왜 못 줄이냐면, 자, 근데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소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에요. 수학적 오류를 줄이기 위한 과정. 수에서 사칙연산을 봤으니까 이걸 여기에 한번 대입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푸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자, x 4제곱 있고 x 세제곱 있네요. 그러면 x 4제곱에서 요소를 추가합니다. 어떻게 추가하냐? x 곱하기 x 세제곱이라고 추가를 해요. 그리고 2x 세제곱이라고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가 생기냐면 2x 세제곱 또한 2 곱하기 x 세제곱이어서 2 더하기 x를 쓰고 x 세제곱을 써버립니다. 이거 맞는 표시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3x 제곱을 계산해 보려고 이렇게까지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2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붙여요. 근데 x 제곱이 아니죠. 여긴 정확하게 2x죠. 그리고 x 제곱 이렇게 쓴 이유는 분배 법칙입니다. 네, 분배 법칙 때문에 2x가 됐고 x 제곱 됐고 여기 3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해요. 그 다음에 4x를 계산하려고 2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3에다가 x 곱하기 x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계속 일단 써내려 가볼게요. 굉장히 좀 신선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2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 x 이렇게 붙인 다음에 뭐가 붙냐면 5가 붙습니다. 이거 5 어떻게 할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x에 대해서 묶은 건데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안 맞죠? 자, 왜 안 맞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계산은 여기서 끝나요. 알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x랑 5랑 더할 수 있어요? 못 더해요. 그리고 여기서 굳이 해보면 곱하기 1을 써가지고 1을 묶습니다. 1을 묶으면요 이거를 다 풀어요. 풀면 뭐가 나오냐? 예, 위가 나와요. 해보나 마나라는 뜻입니다. 해보나 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x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뭐 변수 뭐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지만 정확하게는 문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문자예요. 문자의 역할은 뭐냐면 문자의 역할보다 이 부분을 더 추가를 설명해야겠네요. x 앞에 붙여있는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이 네모를 쓴 것은 x의 세모제곱의 개수예요. 명백하게 하겠습니다. x의 세모제곱의 개수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x의 차수라고 합니다. 다시요. 앞에 여기에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뭐 5라고 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는 x 세모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근데 세모 쪽을 보면 x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x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2면 x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가 7이면 x의 7제곱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냐면 차수 고려해야 되고 그 문자가 뭔지를 고려해야 동등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덧셈, 뺄셈을 하게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아까 제가 1224를 들었으니까 그거에 맞게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해보고요. 2022였으니까요. 또 맞춰보겠습니다. 2x세제곱 그 다음에 2x 더하기 2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러면 이 두 다항식에 대해서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있죠. 어떻게 더해지냐? 우리는 이제 어떤 고려를 할 점이 생겼냐면 이 x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앞에 개수를 통해서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x세제곱 앞에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의 x세제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더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x제곱이 있고 x제곱이 어디 갔지? 하고 하면 0이 삭제됐죠? 0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개수에 대해서 더해보면 2 더하기 0의 x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x가 있고 x가 있으니까 앞에 거 개수 따라가면 더하기 2 더하기 2의 x가 될 거고 숫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놓고 보면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계산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빼보겠습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볼게요. 자, 이렇게 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 세제곱의 영향에서는 1 빼기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 2 빼기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 2 빼기 2가 될 거고요. 4 빼기 2가 될 겁니다. 이 상황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2x 제곱 플러스 2. 왜냐면 x 쪽의 개수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0이죠? 0 곱하기 x는 0입니다. x 어떤 값에 대입해서라도 0이 곱해지면 반드시 0이죠? 네, 그렇게 해서 답까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다항식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제가 x 세제곱만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숙제라고 이야기하기는 부끄럽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시각이 18시 2분입니다. 18시 2분.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8시니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녹화 시간이 25분 20초.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해보시고 빼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 그동안 여러분이 개념을 쌓아 올렸을 때 연계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수학이라는 교과목 자체가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갔을 때 그 단계 스텝이 또 있고 또 그 다음 스텝이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는 연계가 굉장히 깊은 학문입니다. 그리고 교과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처음 접했을 때, 물론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딱 처음에 맞았을 때, 어떤 부분으로서 다항식을 연결지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보시면, 그 다음의 스텝이 더 나아갈 거고요. 또 그 다음 스텝이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부 방법 다 다른 거 알고 있고요. 공부 방법이라기보다 이제 문제 푸는 방법도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영상을 앞으로 계속해서 촬영을 할 텐데 촬영할 때 어떠한 이제 오류가 있을지 그런 오류를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런 수학 교육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에 한 번을 무작위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요일이 없어서 그렇게 올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